전운이 또 다시 감돌기 시작한 중동 지역. 중동 곳곳에는 아직 여러 극단주의 집단들에 의한 위협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의 침공을 감행한 하마스에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예멘의 후티 반군 등은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커져버린 레드팀 국가 이란까지 도사리고 있죠. 이들에 맞서는 다른 중동 국가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특히 이번에 하마스가 사용한 전략처럼 수천 발의 로켓과 미사일로 대응이 불가능한 선제 타격을 가하는 상황에 대한 공포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중동에서는 방공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커졌는데 현재 여러 중동 국가들이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방공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천공이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머지않아서는 중동 국가들이 구매한 천공들을 연결해서 한국이 중동 방면의 방공을 책임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 배경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점점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에는 목소리를 내는데 소극적이었던 국가들도 중동에서의 사태까지 터지자 슬슬 목소리를 내면서 전 세계가 두 편으로 나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장에서 충격적인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포탄과 무기들 가운데서 한글이 발견된 것인데요. 표면에 적혀있는 한글의 존재에 이스라엘 정부는 격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마스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 북한산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일단 북한은 이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이스라엘의 주장에 대해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북조선제 무기들이 돌아다닌다고 주장하는 건 미국 행정부 산하 조직들이며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비판했죠. 그럴 때 패권 정책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논평까지 쓰며 오히려 미국을 비난한 북한. 그러나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현재 하마스가 사용하는 무기의 10%는 북한에서 온 무기라고 밝히며 북한이 극단주의 조직의 뒷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이 소식에 중동 국가들은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이들 세력을 억누르는 데 온 힘을 기울였던 국가들은 지금까지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것에 허탈해했죠. 특히 이 점에서 굉장히 큰 우려를 표했던 국가가 있었는데 바로 사우디입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와 악연이 깊습니다. 아예 왕궁을 노리고 미사일을 날린 적이 있을 지경이죠. 지난 2017년 후티 반군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있는 사우디 국왕의 왕궁을 겨냥해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의 대변인 무함마드 압둘 살람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볼케이노2H 탄도 미사일이 리야드의 아랴마마 왕궁을 향해 발사됐다고 발표했죠. 후티 반군의 이번 미사일 공격은 이날 왕궁에서 열린 사우디 지도자들의 회의를 겨냥한 것이라고 후티 반군의 텔레비전인 알마시라가 보도했습니다. 후티 반군과 싸우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이 미사일이 요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후티 반군의 이 미사일 공격으로 리야드 북동부에서 큰 폭발 소리가 들렸고 연기가 치솟았다고 외신들은 전했죠. 작년에도 사우디는 후티 반군의 공격에 노출되었습니다. 제다의 석유 저장 시설이 공격당한 것이죠. 이번에도 후티 반군 대변인은 직접 성명을 내고 제다의 석유 저장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수도 리야드의 중요 시설, 골프만에 있는 라스 타누라 및 라빅의 정유 시설, 남서부 나지란과 자잔에 있는 아람코 시설 등도 공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멘에서 후티 반군과 싸우는 사우디 주도의 아랍 동맹군도 후티 반군의 석유 시설 공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동맹군은 성명을 통해 제다에 있는 아람코의 석유 제품 분배 시설이 공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석유 저장 탱크 두 곳에 불이 났지만 곧 진화됐으며 이번 공격으로 인명피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왕궁에 이어 하필이면 국가적으로 가장 귀중한 자원인 석유 저장 시설이 공격당하면서 큰 피해를 입은 사우디는 공격을 감행한 후티 반군에게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한때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를 미사일로 공격까지 했을 정도로 지독하고 집요하게 사우디를 괴롭혔습니다. 사우디는 인구는 물론이고 무기에 있어서도 앞서 있는데도 후티 반군의 끈질긴 시비에 두 손 두 발을 닫을 정도로 지쳐 있었죠. 사우디는 이들을 잡기 위해 정보전을 펼쳐 자금줄을 휘어잡는 것으로 통제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세력의 뒷배라 알려진 이란이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 무기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해줬죠. 사우디도 이를 모르지는 않아서 이란을 외교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미국과 손을 잡으며 이란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후티 반군과 이란 세력의 연결점을 끊기 위해 게릴라 군사작전도 펼치는 등 사우디 왕실은 갖은 애를 썼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후티 반군의 저항은 점점 잦아들었는데요. 그런데 사우디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후티 반군이 새로운 후원자를 찾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후원자가 바로 북한인 것입니다. 직접적인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란을 거쳐서 지원한 것이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우디 정부는 지긋지긋했던 시절이 되새겨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점에 북한이 하마스의 가삼 로켓 공격 작전에 조언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도움을 받는 후티가 똑같은 방식으로 사우디를 공격한다면
사우디는 고심 끝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한국의 천궁2에 관심을 갖게 되죠. 정부 소식통은 대공 방어 체계, 활용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계약 성사 단계에 와 있고 그 규모와 액수는 상당히 크다고 덧붙이며 제2의 중동붐 조성을 방산 업계가 가속화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군 안팎에선 여기서 언급된 무기가 중거리 지대공요 경무기인 천궁2인 게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도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천궁2 체계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었죠. 그런데 사우디가 천궁2를 수입한 시점에 대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전략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천궁2는 국내 미사일 방어체계의 중고도 영역을 맞는 미사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개발된 요격 미사일입니다. 사격 통제소, 다기능 레이더, 발사대 차량으로 구성된 천궁2는 수직 발사대에서 공중으로 유도탄을 밀어 올린 후 공중에서 방향을 바꿔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콜드런치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사거리는 대략 50km, 요격 고도는 대략 15에서 40km 정도이며 마하사에서 5 속도로 날아가 적의 탄도미사일을 분쇄하죠.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5억 원으로 동급 성능을 갖춘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한 발당 가격 약 48억 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2019년부터 우리 군에 실전 배치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죠. 2021년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진행된 실전 테스트에서 명중률 100%로 요격에 성공하며 그 기술력을 대내외적으로 선보인 바 있습니다. 한국형 패트리어트를 목표로 개발된 천궁2는 어찌 보면 아이언돔 시스템과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사된 로켓을 감지해 요격하는 방식의 아이언돔과 마찬가지로 천궁 역시 발사된 탄도 미사일을 감지해 중고도에서 요격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력화시키는 방식도 같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하마스가 전부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로켓을 많이 쏘는 것으로 아이언돔을 뚫었듯 천궁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보고도 굳이 비슷한 시스템의 천궁2를 수입하는 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사우디가 이런 모든 사항을 알고도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과 그동안 쌓아온 방산 기술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우디는 오랜 기간 한국 무기를 수입하면서 그 파괴력과 기술 신용도를 직접 겪어본 국가라 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 프리미엄이 제대로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우디의 이웃인 UAE 역시 한 발 먼저 천궁2를 구매하며 일찍이 한국 무기를 사용한 나라인데요. 2022년 천궁2를 4조 8천억 규모에 구매한 UAE는 사가자마자 실사격까지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죠. 사우디와 마찬가지로 후티 반군에게 시달렸던 UAE는 사우디보다 일찍 한국 방산 무기의 가치를 눈치채고 천궁을 구입하는 해안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덕분에 천궁2를 수입한 이후로 UAE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만족한 UAE는 최근 한국 차관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추가 방산 무기 수입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고 합니다. 천궁2 추가 수입도 고려 중이라고 하는 한편 심지어는 KF-21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방산 협력을 위해 다각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카타르도 UAE와 마찬가지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최근 107조 원에 달하는 경제 협력을 약속하며 한국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진 카타르는 이번에 이례적으로 방산 협력을 한국에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타르의 이례적인 행보의 배경에도 마찬가지로 이란과 북한이 있었는데요. 최근 중동으로 흘러들어오는 무기의 상당수가 북한 제공인 것을 안 카타르는 자신들도 예외가 아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사우디와 UAE가 잇따라 한국 무기를 구매하는 모습을 보고 카타르 역시 한국 방산 협력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것이죠. 일각에서는 장차 이들 사우디, UAE, 카타르가 공동 방산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중동의 합동방 공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한국 천궁2를 동시에 수입해 같이 운용한다면 비용도 줄이면서 후티 반군의 도발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팔 전쟁으로 인해 중동 국가들이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같은 적을 공유하는 이들 3국가가 공동 합의체를 구성해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해 강경 대응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천궁2로 무장한 이들 국가의 공동 대응은 북한 무기를 수입한 극단주의 조직들 입장에선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데에는 한국 무기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기 때문에 중동에서 한국 무기의 위상은 지금보다도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이제는 중동 국가의 베스트셀러가 되며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방어 무기로 한국 무기가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요. 북한 무기의 위협에서 중동 국가가 무사하길 바라며 한국 무기로 무장한 이들 국가들이 발쭉 뻗고 잘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